네, 안녕하세요. 프리미엄 종목상담 VVIP 손현정입니다. 네, 오늘도 춥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처럼 또 인생에서도 추운 겨울을 통과해야 될 때가 있는데요. 인생의 추나 추동이 있기 마련이죠. 오늘은 1년 중 가장 춥다는 대한입니다. 겨울의 마지막 절기여서 대한까지를 겨울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곧 봄이 온다는 뜻이기도 하죠. 가장 큰 추위 뒤에는 봄이 있다는 거. 아직 인생의 좀 한겨울을 지나고 계신 분들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프리미엄 종목상담 VVIP 오늘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병훈 전문가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대한이에요. 알고 계셨나요? 몰랐네요. 네, 엄청 춥죠. 별로 안 추운데요. 겨울 그런가요? 치고는 네, 이 정도 추위는 괜찮습니다. 네, 저만 굉장히 추웠나 봐요. 네. 네, 주말까지도 계속 한파가 네. 이어진다고 하는데 주말에 혹시 계획 있으세요? 저는 이제 뭐 온라인 강의 준비하고 네. 이제 좀 바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번 주 지나면 다시 꽤 좀 따뜻해진다고 하는데 우리 주식시장은 아직은 계속 한겨울을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그래도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좀 올라오는 듯한 움직임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양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어요.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바라보셨나요? 어저께 이제 미국이 생각보다 좀 덜 빠져가지고 이제 밑거리다 끌어올렸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글로벌 시장에서 홍콩 H 지수라든지 그다음에 항생 지수 이렇게 전체적으로 반등을 해주면서 1%대 반등해 줬었죠. 그래서 좀 시장이 안정적으로 반응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낙폭 가대주라든지 좀 대다수가 올라왔었는데 오후 들어서 좀 다시 약세로 홍콩도 약세로 들어가고요. 이제 연봉을 주면서 그래서 불안 심리가 또 다시 작용됐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심리에서 주식장이 움직이는 그런 걸로 보입니다. 그래도 우리 시장은 글로벌 시장 대비해서 좀 더 강세입니다. 실제는 지금 글로벌 시장은 뭐 주로 한 15%씩 이렇게 빠졌는데요. 우리 시장 그 정도는 안 빠졌죠. 그래서 물론 이제 저희 글로벌 시장 같이 커플링이 된다면 우리도 1,800원 당연히 깨졌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수급 구조에서 기간이 좀 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수는 좀 더 이제 글로벌 시장 안정적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어제까지 같은 경우는 이제 금융 투자에서 프로그램 매도가 몰리면서 같이 급락을 한 60% 가까이 했었고요. 이제 뭐 지수보다는 전체적으로 유가가 안정이 돼야만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반등에 대한 어떤 이제 역할을 하지 않겠나. 그래서 유가가 안정되지 않는 이상은 글로벌 시장 자체가 변동성이 심한 하락에 대한 우려가 큰 상태다. 지금은 하락장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주식시장에 좀 국제 유가가 계속해서 영향을 많이 주는 만큼 국제 유가의 흐름도 같이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VVIP님 한번 모셔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너무 많이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이렇게 또 반갑게 맞아주시니 저희가 기쁜데. 아니, 이게 네. 정말 신청하게 해서 이렇게 당첨되기가 어려운데, 네. 너무 행복해요. 네. 특별히 오늘 또 최병훈 전문가님과 함께 하니까 좀 기대하셔도 네, 네. 좋으실 것 같은데. 네, 실례지만, 네, 연령대 어떻게 되세요? 80대 79. 네, 내일 80. 모레 80. 네, 그럼 70대 지금 여성분께서 전화 주신 거죠? 네네. 네, 어디서 전화 주시고 계신가요? 수원이요. 수원이요, 경기도 수원. 거긴 좀 날씨가 어떤가요, 지금? 춥죠, 여기도. 네, 여전히 거기도 추운 것 같은데, 혹시 주식을 시작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뭐라 그럴까, 옛날에 한 20년 전에 네. 서울 살 때 조금 했었어요. 그랬다가 조금 쉬어가지고 안에다가 이제 6월 달부터 시작했어요. 6월이요? 2015년 6월 달. 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되셨네요. 네, 얼마 안 됐어요. 한 7개월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 네. 네. 그때 그럼, 많이 손실을 봐가지고. 네, 20년 전엔 좀 손실 보셔서. 그런 애는 없었어요. 손실 보는 일이 없었고. 네네. 그냥 뭐 할 줄 몰라도 그냥 떨어지면 사고 오르면 그냥 팔고 이렇게 한두 서너 종목 가지고 하다 보니까 네. 욕심을 안 부리니까 그냥
미치지는 않아봤어요. 근데 요번에 처음 이렇게 많이 미쳐요. 아, 근데 그죠. 2015년 한 말부터 계속해서 좀 하락 장세가 나타나서 좀 힘들 때 들어오신 것 같아요. 예, 그런 것 같아요. 네. 좀 저희가 포트폴리오를 잠깐 확인했을 때 모든 종목이 다 손실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네. 네, 좀 걱정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이따가 진단을 해보도록 하고요. 지금 투자 규모가 좀 어느 정도 되세요? 5천인데 지금 얼마 안 남은 것 같아. 그래서 아, 많이 정말요? 5천만 원으로 시작은 하셨는데 지금 손실을 보고 계셔서 그게 조금 안 된다고 말씀하시고 계신 거죠? 네. 네. 지금 다른 재테크는 안 하시고 주식만 하고 계신 건가요? 아유, 돈 이게 저 통재산인 거요? 딴 데 없어요, 아무것도. 아, 정말요? 네. 지금 총 재산이 5천만 원인데 이것보다 네. 좀 손실을 보고 계셔서 진짜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좀 아. 그러네요. 네. 요즘에 그러면요, 매매하실 때 HTS 보고 직접 매매를 하시는 거세요? 아니면 혹시 네. 뭐 다른 걸 참고하시는 편이신가요? 그런 것도 할 줄 모르고, 뭐 아, 이건 네.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 경험이고 내가 이제 생각하는 그 내 경험담 위해서 했거든. 그런데 어느 이제 유한타고 대우증권이고 내가 하나 어떤 직원을 하나 선정해갖고 네. 아유 요거 팔아주세요 사주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네. 이상하게 내가 그 예산에서 이렇게 산 거는 잘 되는데 네. 근데 직원들이 권해서 하는 거는 이상하게 내 마음하고 조금 달라지더라고. 네. 그래서 요즘에 자신 있게 내가 요거 사라 팔아라 했는데 이렇게 못했어요. 지금 그럼 고르신 종목들은 시청자분이 선택을 하신 종목이세요? 네, 제가 고르고 그 타이 그거 뭐 저기 있잖아요. 네. 파티 게임즈. 네, 파티게임즈. 예, 그거 하고 신성풍산만 거기 직원이 권해서 했거든. 네. 예, 그랬는데 이렇게 네, 지금 전체적으로 다 물려 있으셔서 걱정이 많으실 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증권사 직원과 상담도 좀 참고하시는 편이시고 또 잘하네요. 방송 그냥 이제 네. 사주세요, 팔아주세요 하면은 아, 네. 내가 저기 네. 그럼 주로 전화하다 보면 종목을 이제 친절해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네. 네. 그럼 주로 종목 같은 걸 선정을 하실 때는 방송을 참고하시는 거죠? 네, 방송에 보면 네. 주로 보면은 이렇게 종목 상담을 할 때 네. 아 좋다 들고 가라 안 들고 가라 이렇게 하면 그걸 다 생각은 안 해도 네. 그전에는 그냥 뭐 국민은행 뭐 SK증권 뭐 하이닉스 이렇게 좀 뭐 삼성전기 이렇게 몇 가지 그런 것만 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했지 네. 여러 가지를 안 했어요. 음. 근데 요새는 좀 뭐가 좀 스타일이 좀 달라졌던데 많이. 네. 그래도 지금 계속해서 좀 의욕은 네. 있으신 것 같은데, 네. 좀 가장 안 어려운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주식을 하시면서. 저기 신경을 좀 쓰니까 네. 그전에는 뭐 이거 뭐 나한테 주어진 저기가 아니면 얼른 포기가 안 되고 막 속이 상하고 막 그랬는데 네. 지금은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내 몫이 안 되면 뭐 신경 쓰고 스트레스 받지 말자 하고 자꾸 이제 돌리니까 네. 조금 덜 속상하고 이렇게 좀 편안해졌어요. 그 전보다. 네. 네, 전체적으로 좀 종목들이 좀 물려 있는 종목들이 많은데 예. 혹시 이제 손절을 할 타이밍을 좀 놓치신 건 아니신가요? 손절을 놓친 것도 몇 개 있고요. 네. 그때도 내가 그거를 이제 신성통상 같은 걸 팔자 그러면 거기서 더 두라고 자꾸 그래가지고 내가 해라 그럴 때 해야 되는데 거기 말 듣고 또 그 사람 인격을 존중하다 보면은 그게 꼭 그 손절을 못 해가지고 넘어가더라고요. 네. 이제 원망하는 게 아니고 네. 그런 게 간혹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신성통상도 그때 한 2,000원 했을 때 그렇게 팔자 그래도 그냥 좀 더 두세요. 본전 될 때까지 네. 올라갈 거랍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야.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 전문가님, 저희 시청자분의 좀 말을 많이 들어보니까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좀 어떻게 보셨나요?
종합적으로 좀 네. 전체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시는 게 아니라 일단 주가만 보고 사고 파는데 원래 이제 주식을 잘 하신 이제 뭐 차트를 몰라도 경제를 몰라도 어떤 기업에 잘 몰라도 자신이 잘 아는 어떤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걸 많이 싸졌다 생각하고 사시면 그러면 좀 수익이 나고 별로 안 깨지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아마 시청자분께서는 그렇게 그동안 좀 하시다가 본인이 이제 별로 누구한테 다른 뭐 방송에 어디 추천받아서 할 때는 이제 다른 사람 추천할 때는 주로 지금 현재 가장 핫하게 움직이는 거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 추천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이제 많이 올라간 거 사게 되니까 빨리 수익을 내든지 짧게 보고 나오셔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좀 그렇고요. 근데 이제 결국은 이제 개인 투자자가 주식 투자 안에 장점들이 있어요. 개인 투자자가 반드시 기관 투자가 펀드보다 훨씬 더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장점이 유일하게 있는 게 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걸 활용해야만 수익이 많이 납니다. 작은 돈을 큰 돈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분산 투자하지 않아도 된다. 개인 투자자는 분산 투자하지 않아도 되죠. 왜냐하면 펀드라든지 기관 투자가는 남의 돈을 운영하기 때문에 한두 종목, 두세 종목에 집중 투자를 했을 때는 상당한 리스크가 동반되고요. 그래서 그러면 신뢰도가 떨어지죠. 그래서 분산 투자를 하게 됩니다. 포트폴리오 구성을 해서 한 종목당 10%도 안 들어가고 쭉 사게 됩니다. 그런데 개인 투자자는 내 돈이기 때문에 나의 책임하에 하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좋은 종목을 아까 말씀하신 시청자분께 이야기하셨던 두세 종목을 이렇게 해서 잘하는 종목을 하는 게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개인 투자자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이제 한 70대시니까 빨리빨리 해서 돈을 벌어요. 물론 그래도 할 수 있어요. 요즘은 100세 시대지 않습니까? 앞으로 주식 기본 10년은 하셔야 되기 때문에 천천히 너무 구애받지 말고 괜찮은 종목을 좀 더 길게 들고 간다고 생각하시면 실제로 한 1년에 한 50% 이상 100% 갈 종목 많아요. 그런 거 종목 사시면 오히려 6개월 안에, 1년 안에 충분히 그렇게 큰 수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종목을 찾아서 하시고 10%, 20%를 보고 하지 말자. 즉, 시간에 너무 단기적으로 구애받고 빨리빨리 수익 내자 하지 않아도 수익은 차곡차곡 잘 납니다. 자, 그리고, 개인 투자의 장점이죠. 뭐 내가 사가지고 10년 동안 10배 갈 거 있으면 10년 동안 10배 종목 사가지고 들고 있으면 되는 것이고요. 1년 동안 50% 갈 수 있다 확신이 들면 그거 들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시간을 구애받지 않고 투자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기관 투자자는 펀드는 그러지 않죠. 한매가 중간에 계속 있기 때문에 길게 나름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위에 평가도 받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종목에 구애받지 않아도 되죠. 개인 투자자는. 왜 종목에 구애받지 않아도 되냐면 자금이 내가 혼자 하더라도 10억 이상을 주로 많이 하시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해봤자 매덕 이내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를 사게 되면 하이닉스를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3만 원 초반 저도 여기서 진단해드렸는데 3만 원 초에서 진단해드리면 34,500원 팔아야 된다. 그래서 34,150원 찍고 왔으면 그러면 3만 원에 살 때 기술적으로 5% 10% 보고 산다면 30억치 사도 되는 거죠. 10억치 사도 1억치 사도 되고 그 정도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종목의 그리고 또한 3천만 원, 5천만 원 투자하신 분들은 자, 어떤 거래소에 상장된 종목이 845개 ETF 빼고 그리고 코스닥 상장된 종목이 1147개인데요. ETF 빼고 그러면 관련된 종목이 거의 한 2,000개 정도 되거든요. 코스닥. 그러면 내가 3천만 원 가지고는 1,000개 안에서도 살 수가 있는 종목은 소형주도 사도 됩니다. 예를 들어 신성통상 샀듯이 이걸 신성통상 가지고 확실할 때 1,000원대, 1,200원 할 때 성장하기 때문에 이 종목 이때 5천만 원 사더라 5천만 원 사도 됩니다. 그죠? 그러면 쌀 때 샀기 때문에 올라갔을 때 2,000원 갔을 때 파는 거죠. 오히려 2,000대 샀기 때문에 손실을 보는 거죠. 투자가 개인 투자자의 장점을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말 그대로 도박하듯이 그냥 올라간 거 그냥 샀다가 물리면 그냥 있고 이것은 투자가 아니라 도박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내가 잘할 수 있는 방법대로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시청자님께서도 본인 이제 잘하셔서 그동안 손실은 별로 안 보고 그래도 본전 내외는 지켰는데 남들이 하는 걸 그대로 따라해서 그렇죠. 내게 아닙니다, 남들은. 그래서 자신의 책임하에 자기가 잘하는 종목, 아니면 아는 종목, 그 다음 잘하는 방법을, 그걸 강점이죠. 그거 잘하는 걸 한두 개만 하시면 돼요. 이것저것 해가지고 보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는 꼭 이렇게 자기가 잘 아는 종목만 하시라. 그래서 기업 분석도 그렇고, 기업 내용도 잘 알고, 실적도 좋아지고, 주가는 싸다. 과거 이렇게 올라간 지금 이렇게 많이 빠져있는 요즘 같으면, 근데 이 회사가 실적이 성장한다. 그러면 그때 사시는 거죠. 계속. 한 20% 사고, 더 내려면 더 사는 거죠. 그래, 한 종목 한 30% 정도 사시면, 장이 또 몇 개월 되면 좋아지면 그때 수익이 많이 납니다.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좋고요. 모르는 종목 아예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내가 이제 OLED 종목을 전혀 한 번도 지금 매매해 본 적 잘 몰라요. 회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럼 나는 OLED 안 하면 되는 것이고요.
요즘 뭐 제약 바이오가 많이 가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셀토린 11만원대 갔는데 너무 높은 것 같아요. 잘 몰라. 그럼 안 하시면 되는 거죠. 내가 잘하는 줄, 하이닉스 잘한다. 그럼 하이닉스를 이제는 바닥이다 생각하거나 이제는 올라갈 거다 생각하면 기본 비중을 조금 실어놓고 있으면 되는 것이고요. 대신에 실적이 좋아진지 좀 확인하고 이런 걸 잘하는 종목을 하시는 게 성공 투자의 지름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코멘트를 해주셨는데요.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저희가 구체적으로 한번 포트폴리오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지금 어떤 종목들 가지고 계시죠? 예, 하이닉스요. 네. 35,000원에 30%. 네, 일신바이오 2,850원에 20%. 네, 또 파티게임즈 12,700원에 20%. 네, SK증권 1,040원에 20%. 네, 신성 통산 2,195원에 10%. 네. 지금 현금은 가지고 계시지 않고 주식 100% 네, 없어요. 네, 보유하고 계십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이제 제가요 실트리온을 하고 원익 IPS 그거를 좀 잘 샀어요. 네, 저기 9천 얼마에 잘 샀는데 팔기를 때를 잘못 맞춰서 거기서 팔아줘가지고 그래가지고 딴 종목으로 다 갈아탄 게 이렇게지. 네. 그때 그걸 갖고 있었으면 그 셀트리온을 그냥 엄청 많이 오르는데 네. 그걸 팔았어요. 사가지고 바로. 네, 좀 안 아쉬운 면이 올라가니까. 있으신 것 같은데 네. 지금 5종목 맞으시죠? 5종목을 네. 갖고 계시는데 전체적으로 다 손실권에 있으시고 좀 많이 떨어질 때 매수한 종목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저점 매수로 좀 들어가신 게 맞나요? 그렇죠. 좀 저는 이제 하이닉스도 3만 원고 선에서는 싸다고 생각하고 네, 사자고 했죠. 그래가지고 또 3만 500원에 사가지고 또 조금 사고 그래서 아마 저기가 3만 2천 원이나 3천 원 정도 될 거예요. 3만 200원, 300원인지 네. 200원인지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지금부터 좀 종목 진단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최병훈 네, 전문가님과 고맙습니다. 함께 만나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네, 추운 날 주식 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신데 요즘 장이 워낙 안 좋으시니까 아이, 좋으니까 너무 쉽지 않죠, 수고 그죠? 많으시네. 예, 그래서 요즘 같은 장에 뭐 대다수 이렇게 손실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내 종목이 지금 현재 손실이 봤다고 잘못한 게 아니라 과연 매수할 때 하지 말아야 될 종목을 많이 샀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 종목을 딱 보니까 투자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어떤 포트 구성이다. 포트폴리오 계좌를 보면 이 계좌를 이게 내가 5천만이다. 그럼 5천만 계좌를 딱 들여다봤을 때 이분은 벌써 돈을 많이 버신 분이구나. 아니면 앞으로 돈을 못 버시겠다. 거의 다 저는 보면 나와요. 보면 근데 꿈이 있는 주식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내 계좌에 5천만이라도 한 1,500만치는 3분의 1 정도는 앞으로 많이 갈 종목 있죠. 한 몇 배 갈 종목. 그런 꿈이 있는 주식을 사놔셔야 됩니다. 그 꿈이 있는 종목이 뭐냐 하면 바로 아까 전에 시청자분이 금방 말씀하셨듯이 원익 IPS 샀다가 9,000대 샀다가 지금 없고 셀트린도 없죠. 바로 셀트린 원익 IPS라든지 OLED 이런 쪽은 꿈이 있는 주식이죠. 왜냐하면 시장 상황이 이제 좋아지는 상황이죠. 이제 개화되는 겁니다. 바이오 시밀러랑 그 다음에 OLED 전기차 이제 시작. 그런 꿈이 있는 거죠. 그럼 3분의 1은 계좌에 반드시 그런 종목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실적이 계속 나빠진 하이닉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신성통상은 실적이 좋았는데 주가가 따블가니 그때 사시고 그 다음에 파티게임즈는 적자가 100억이나 나는 회사를 사고 SK증권은 정권주는 지수가 잘 가야 강세장일 때 간 주식을 그냥 사놓고 일신바이오도 계속 내려왔다 사고 바이오주 사면 일신바이오에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셀트리온을 사가지고 있으셔야지 대다수 투자자들이 아마 돈을 못 버신 유일한 이유는 이익을 빨리 실현합니다. 이익이 난 것은 빨리 팔아먹고 손해난 것만 계속 들고 있어요. 그 네 계좌 전부 다 손해나 있어요. 요즘 사람 다 대다수 돈을 못 버시면 그러거든요. 이익 난 것은 꾸준히 끝까지 들고 가야 됩니다. 팔지 않을 때까지. 그 정도의 확인을 해야 돼요. 왜냐면 셀트리온 같은 도 만약에 장기 투자를 한다면 12만의 목표가기 때문에 12만까지 들고 가는 거예요. 손해만 안 보면 계속. 그렇게 하고 원익 IPS다. 그럼 원익 IPS도 이제 시작합니다. 15,500원 기본적으로 갈 걸로 보여요. 그러면 9,000대 잘 샀으니까 계속 들고 있으시면 이 장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투자를 안 하셔서. 1,500원에 다 팔았죠. 네, 다 파셨어요? 너무 시국 나셨네. 네. 아니, 오늘이 아니고 또 네. 셀트론도
8만 얼마에 샀는데 그러니까. 안 올라가니까 그 팔자고 그래가지고 팔고 전부 딴 네, 걸로. 원래 그래요. 또 다시 그러실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 이익이 났을 때는 쭉 안 가더라도 이익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또 들고 가시고요. 한 절반 정도 계좌는 하시고, 이제 한 종목씩 알아봐 드릴게요. 하이닉스 살 때 네네. 많이 빠졌다고 해서 사신 거잖아요. 그죠? 네. 4만 원에 있다가 3만 원 정도 오니까. 근데 이게 많이 빠졌을까? 그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물론 밸류에이션 가치로 보면 지금 PER이 6배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하지만 이 반도체는 제가 이 시간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이닉스는 D램 반도체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마찬가지고요. D램 반도체는 경기에 아주 민감합니다. 즉 경기가 나빠지면 금방 주가에 반영이 돼요. 실적도 바로 내려가고요. 그럼 2014년, 13년도 서버 D램 같으면 4기가 쪽이 4달러 정도 이렇게 했었는데 3달러 이상 4달러 정도 했었는데 지금은 2달러 정도 이하로 내려왔습니다. 자, D램 가격이 거의 30-40% 기본 반타작 나서 내려왔어요. 고점 대비하면. 그런데 주가도 당연히 내려와야 되는 거죠. 하이닉스 같으면. D램하고 직접적인 가격이 연관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하이닉스도 내려온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결국은 뭐냐면 PC 수요가 직접 부진하죠. 경기가 부진해서 그럽니다. PC를 안 산다는 얘기죠. 그리고 서버 D램 좀 괜찮은데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이 수요가 부진한 게 추세 하락이 계속되고 있고요. D램 가격이 의미 있는 반등을 못합니다. 아직까지 올해는 그럴 걸로 보이고 작년 매출액을 4분기 매출액을 봤더니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5% 빠지고요. 3분기 대비해서 한 12% 빠져요. 그 영업이익도 마찬가지예요. 영업이익은 2014년도 비해 2015년도 4월이 40%나 줄고 있습니다. 그거 3분기 대비해서 28%나 줄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죠? 주가가 28% 빠져야 된다는 거예요. 3분기 대비해서. 그러면 2017년도 매출액이 올해 17 올해 매출입니다. 올해 매출 16년도 매출액이 18조 정도 이하로 좀 나올 거로 보이는데 매출은 그게 안 줄어요. 그런데 4%밖에 안 줄죠. 근데 영업이익이 4조 이하로 갈 걸로 보이는데 4분기 1조 정도 나오는데요. 그 전에 한 1조 7천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영업이 1년 동안 3조 8천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올해 2016년도 예상 실적도 15년 대비해서 한 28% 빠지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빠진 겁니다. 선행적으로. 그래서 이제는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주가가 이게 25,000원대까지 온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많이 빠졌죠. 4만 원대부터. 그래서 주가는 기술적으로 거의 바닥권에 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25,800원을 찍었기 때문에 25,000 이하에서는 이제는 주가는 바닥권이다. 이렇게 봐야 돼. 아직까지 몰라요. 그런데 추세 하락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주가가 기술적으로 돌려줘야 되는데요. 아직까지 한번 반등을 하더라도 추가적인 눌림목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전체 시장이 좀 달렸는데 그래서 목표가는 저는 일단은 3만 원까지는 올라갈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목표가가 29,500원의 목표가입니다. 일단은 그래서 29,500원이 주봉 기준으로 보면 자, 주봉으로 보면 3만 원이 12평선인데요. 그래서 3만 원의 저항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29,500원 정도 목표가 제시해드리고요. 지난번 제가 3만 원 초에서는 이 시간에 진단했을 때 이게 반등할 때 작년 11월 달입니다. 작년 11월 달에 여기서 3만 원 깨지 않으면 34,500원 가면 다 팔아라. 다시 또 빠질 수 있다. 왜냐하면 실적이 계속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34,150 찍고 이렇게 빠졌어요. 그러면 이게 바닥에서 다시 내려왔죠. 그죠? 그래서 이제는 보시면 여기서 다시 턴을 해주면 반등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29,500원 1차적으로 단기의 목표가가 그 정도로 보시고요. 거기 가면 일단은 비중을 절반 정도 줄인다. 30% 비중이기 때문에 그렇게 줄이시고 나머지는 지금 현재 밑으로 더 추가 하락했을 때 예를 들어서 만약에 25,800원도 깨고 21,000원 정도 2,000원 정도 가면 오히려 비중을 더 늘려도 됩니다. 한 20% 정도 더 늘리고 비중 50% 사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보고요. 다음 종 일신바이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신바이오는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면 초지온 냉동고라든지 그다음에 동결 건조기 뭐 이런 바이오 장비 회사입니다. 그 바이오 장비 회사가 왜 이렇게 주가가 최근에 올랐냐면 그 전에 바이오 시밀러 회사가 이제 우리 셀트리온도 있고 삼성 바이오 로직서 이렇게 있죠, 그죠? 그리고 바이넥스도 있고 이수 그룹도 하고 있죠, 저.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바이오 시밀러가 우리나라 회사에서 이제 임상하는 것도 약품도 한 21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산업이 아주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돼 그러면 시설을 만들어야 되겠죠. 시밀러. 그래서 이 바이오 시밀러의 장비, 이 냉동고
레고라든지 이런 쪽을 하고 연구용도 많이 쓰죠. 그죠? 그래서 시밀러 산업이 성장하게 되면 바로 이 회사도 성장한다.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오른 상태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장기적으로는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작년에 예상 영업이익이 한 23억 정도 되는데 시가총액이 지금 현재 1,200억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이 회사의 주가에 향후의 성장성을 주식에 다 반영이 됐다. 그리고 이제 이 회사의 주식이 얼마짜리 이제 600원짜리가 2년 동안 4,700원까지 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깨졌죠. 그죠? 그래서 여기가 최종 매도인데 이 매도 가격을 지키지 않고 내려온 주식을 산 거예요. 여기 3,500원의 매도거든요. 그런데 내려오니까 2,800원 이렇게 사버리면 바닥이라 생각하죠. 그래서 최근에 2,880원 갔죠. 그래서 이런 것은 내려온 주식을 사시면 안 되고 초기에 이때 사야 되는 거죠. 갈 때. 그죠? 이분이 또 그걸 권해가지고 산 건데. 이거.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은 단기적으로 단타에 권한 거죠. 그래서 권한 것 보시고 많이 올라온 거 일단 주봉을 보시고 오르면 사지 마요. 사지 마시고 살려면 바이오 시밀러 오히려 바이오 시밀러면 이 시밀러가 산업이 성장하면 이거 일신바이오도 장비니까 괜찮다 그랬죠. 그러면 셀트론을 사면 되지. 왜 이걸 사면 좋은 주식 마찬가지입니다. 손절가가 얼마예요? 하이닉스 손절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가격은. 예, 내려가면 21,000원, 2,000원 가면 오히려 30% 비중이랄지 20%더 추가 사셔도 됩니다. 다른 거 팔아서. 자, 그래서 일신바이오는 일단은 현재 매도입니다. 매도하시고 나오시고. 가격이 지금 현재 2,685원이기 때문에 2,800원 얼마 손실이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일단 파셔서 나오시고 그다음에 이따가 비중을 더 늘릴 정보 알려드리겠습니다. 파티게임즈. 자, 파티게임즈는 게임 산업은 지금 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주요 게임 13개사 중에서 2015년도 13개 게임이 수익률이 마이너스 10%예요. 시장보다 훨씬 더 수익을 못 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게임 산업의 13개 중에 수익 내는 거 몇 개 회사밖에 없습니다. 온라인은 NC소프트, 그 다음 모바일 게임은 컴투스, 그 다음에 W게임즈, 뭐 몇 개밖에 없어요. 실제로 괜찮은 게임주는. 그리고 게임주는 성장하고 있습니다. 왜 성장하고 있냐면 이 게임 산업이 경기가 안 좋을 때 앉아서 게임하죠. 갈 데가 없으니까 돈도 안 쓰고. 그래서 경기가 불황일 때 수혜주고요. 요즘 달러가 강세죠. 게임이 수출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한 50% 정도 비중은 대사 수출하고 있죠. 그래서 달러로 결제하죠. 게임을 이제 여러 가지. 그래서 달러가 강세일 때는 수혜고요. 자, 그리고 무인차 시대. 2018년도에 무인차라든지 자율주행차 이렇게 하면 차를 타고 운전해서 내가 가지 않고 차 안에서 뭐 하겠습니까? 게임하지 않겠습니까? 자율주행을 하게 되면. 그에 대한 수혜입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그러면 결과적으로 모바일 쪽이나 어떤 게임이 경쟁이 있는 회사가 성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바일이 경쟁이 아주 심해지고 있습니다. 중국까지 같이. 그래서 모바일 경쟁이 심해지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 유지할 수 있는 회사는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모바일 게임에서는 컴투스라든지 온라인에서는 NC소프트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이고 뭐 넷마블이라든지 그다음에 넥슨이나 이런 회사 빼고는 별로 성장을 못하지 않겠나. 경쟁 격화된데 오히려 도태된 나머지 회사들은. 그래서 또한 신작이 나오더라도 경쟁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성공이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파티게임전 작년 영업이익이 적자가 100억 정도 예상이 되거든요. 자, 그 적자가 이렇게 난 회사가 PBR이 7배예요. 너무 많이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신작은 원래 4개 정도 여러 가지 아이러브 커피 아일랜드랑 몇 개 신작 게임이 나옵니다. 나와서 그게 만약에 성공한다면 다시 주가는 올라가겠죠. 자, 그래서 현재 상태에 살 때부터 이 게임주는 일단은 실적이 안 좋은 걸 사신 거예요. 그래서 좀 어려웠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주가는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8,750원까지 내려왔는데 12,700원에 사셨기 때문에 주식을 그냥 게임주 많이 내려와서 샀어요. 쌀 때 샀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서 사는 게 괜찮게 가격은 괜찮죠. 그죠? 괜찮은데 왜 여기서 12,700 여기서 사셨으니까 완전히 바닥에서 샀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업이 이익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익도 못 내는 회사 주가 빠지면 어떻게 해요? 경쟁도 안 되는데. 그죠? 그래서 일단은 팔고 나오셔서 다른 정보로 더 추가를 한다. 이렇게 보시고 나오시고요. 게임도 팔고 나와야 돼요? 예, 저는 나온다고 봅니다. 나와야 된다고 보고요. 물론 상반기에 신작이 나와서 성공하면 또 게임주는 올라갑니다. 그죠? 근데 지금 현재 파티게임 비중이 20%고요. 한 30% 가까이 20 몇 프로 손실이죠. 요즘 20, 30% 손실 안 난 게 없이 대다수 안 좋은 종목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반등할 때 좋은 회사가 먼저 반등한다는 거죠. 그런 측면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니면 상반기까지 신작을 보고 그때까지 끌고 가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일단 저는 실적이 안 나오기 때문에 아직 경쟁이 심한 이 모바일 게임에서 생존이 쉽지 않지 않겠나. 그래서 저는 파티 게임주는 제외시킵니다. 게임주에서는. 그래서 그렇고요. 자, 그다음에 SK증권. 증권주를 살 때는 반드시 지수가 2020% 이상 코스피 지수 갔을 때 사시고요. 그전에는 전혀 먹히지 않는다. 증권주는. 어제 증권주들 52주 신저가 거의 다 갔습니다. 그 얘기는 뭐죠? 어저께 ELS 또 손실이 발생하는 이제 홍콩 H지수가 급락하면서 중국 관련 ELS 정도의 이제 손실이 발생되는 구간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거래도 침체됐고요. 거래소만 과거에 작년 상반기에 막 7, 8억 주가 됐는데 지금 4억 주밖에 거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증권주의 업황 자체에 쉽지는 않다. 개선은. 그럼 증권주는 테마주입니다. 실적주가 아니라 테마주 꼭 기억하시고 테마주기 때문에 테마란 것은 지수가 좋을 때 테마가 본다. 이렇게 보고요. SK증권 작년 수익이 괜찮았습니다. 상분기 실적이 좋았는데요. 전체적인 안정적인 실적 흑자 구조는 이제는 갑니다. 가는데 PER 기준 현재 8배 지금 PBR이 0.8배니까 그렇게 고평가 영역은 아닙니다. 시장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아우레이 9%인데 오늘 또 잠깐 올라갔죠. 그래서 SK증권 갖고 계시고 현재 정도에서 추가 비중은 지금 20%니까 그대로 가시고 나중에 지수가 좋을 때 증권주 하시고 증권주 건드리지 마시고요. 증권주는 지수가 2020 이상 가면 건드린다. 매매 그때 그전에 하지 마시고요. 그다음 종목 신성통상입니다. 신성통상은 이 의료주가 불황이지 않습니까 요즘. 그 상태에서 이 의료주를 살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은 없습니다. 소비도 부진하고 경기도 안 좋다는데 옷도 안 입어요, 좀. 그래서 있겠지만 어쨌든 불황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장점이 하나가 있죠. 실적이 좋아요. 왜 좋을까요? 바로 SPA, 제조 유통 일가는 SPA 이제 패션인데 이쪽이 탑10이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이제 영등포 롯데백화점도 가면 거기 있고요. 그다음에 명동도 가면 있고 이 탑10이라는 브랜드가 유니클로처럼 금방 제조해서 금방 유통시켜서 빨리빨리 한 2주 만에 새로운 옷들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인기가 있습니다. 불황에도 잘 나가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생산해서 들어와서. 그래서 작년 영업이익이 20% 증가됐고요. 순이익은 적자도 냈어요. 여러 가지 비용 때문에. 그런데 이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신성통상은 현재 주가를 봤을 때는 현재 기준으로 보면 현재 기준이 적정 주가입니다. 신성통상은 1,100원 정도가 적정 주가, 1,200원 적정 주가거든요. 그래서 시가총액이 영업이익이 한 120억 정도 나오기 때문에 시가총액 1,200원이면 10배죠. 지금 13배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고평가는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신성통상은 1,100원 정도 오면 오히려 더 사도 된다. 그래서 저는 신성통상은 홀딩 하시고요. 신성통상이 지금 현재 비중이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2,195면 지금 이 2,100원까지 회복할 때까지 기다리면 세월아 내려가도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 1년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비중을 여기서 일신바이오, 그 다음에 파티게임즈를 비중 40%를 매도한 걸 가지고 신성통상 10% 추가 매수하시고 나머지 이 30% 비중은 이제 요즘 잘 가는 종목이나 앞으로 많이 갈 종목 그 중에 한 종목 사서 가시고 종목 수를 줄이시라. 그럼 SP증권도 그럼 그냥 보유해. 네, SK증권 보유하시고요. 그 정도 가격은 언제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뭐 잠깐 이제 그래서 SK증권 보유하시고 SK하이닉스 보유하시고 신성통상 보유하셔서 나머지 두 종목 파셔서 SK하이닉스 만약에 21,000원까지 내려간다. 그러면 그때 더 사시고요. 신성통상은 1,100원 정도 오면 비중 추가 현재 10%니까 10% 더 추가하셔도 됩니다. 20%까지. 그렇게 해서 가면 목표가입니다. 물어봐도 됩니까? 네? 코롱하고 루드. 종목은 지금 여기 제가 추천을 못 하고요. 진단을 그건 해드리니까요. 안 그래서 되는군요. 추천 종목은 이제 월요일 날 저도 보면 이제 양자택일 같은 데서 하고 있죠. 그런데 보시면 종목 좋은 거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 보셔서 하시고요. 저도 잘 골라야 되는데 큰일 났네. 네, 그때 뭐 보시고 고르시면 되고요. 이제 많이 갈 종목, 목표 수익이 많이 높은 걸 사셔야 돼요. 그냥 이제 10% 이렇게 목표가 있는 거 말고요. 손절은 짧은데 별로 손절 안 해도 될 종목 막 30%, 50% 갈 수 있는 목표가 높은 종목을 사시고요. 그리고 좋은 종목도 이제 우리 명품이라든지 이런 시간에도 많이 합니다. 그 중에서 본인 이제 괜찮은 거 선택하시면 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도움 많이 되셨나요? 아유, 그럼요. 저 별로 모르는데. 네. 이게 그냥 실트리온 그거 좋은 것만 사가지고 팔아서 딴 거 사자 그래가지고 또
안 올라가니까 했더니 그렇게 많이 오르니까 약 오르지. 네. 아니, 또 원익도 팔고 나니까 또 오르더니 오늘은 좀 떨어졌더라고요. 네, 저희가 도움이 많이 되셨다니까 또 기분도 좋은데 아유, 또 너무 언제든지 감사하고요. 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또 전화 주세요. 네, 연결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 진짜 수고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프리미엄 종목 상담 VVIP 포트폴리오를 진단해 봤습니다. 네, 지금 게시판과 증권동에서 진단을 원하는 종목들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참여 방법 확인한 다음에 저희가 선별해서 종목 진단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